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 지수 장기 투자의 마법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요즘 미국 주식 투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SPY나 QQQ, SCHD 같은 이런 지수 추종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선택인지,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정말 유명한 투자자들도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제가 보고 좀 놀랐던 게 미국 헤지펀드의 95%가 이 지수 수익률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투자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그 똑똑하다는 전문 투자 집단, 그저 헤지펀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구조적인 이유하고 또 이게 개인 투자자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시간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부터 좀 볼까요? 네. 대표적인 ETF들, 그러니까 뭐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SPY 같은 경우에요. 네, SPY. 가장 대표적이죠.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13%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연 13%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꾸준히 그 정도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를 따르는 QQQ. 이건 변동성은 좀 더 크다고 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아서 무려 연평균 18%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된 SCHD라는 ETF도 있는데 이것도 배당금을 다시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연 11%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SCHD는 이제 배당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도 연 11%면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11%, 13%, 18%. 정말 인상적인 숫자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따로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게 SCHD, 연 11% 정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11%라는 수익률조차도 잔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헤지펀드의 압도적인 다수, 그러니까 95%보다 더 높은 성과였다는 사실입니다. 95%요? 잠깐만요. 그 헤지펀드라고 하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엄청난 정보력과 분석력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집단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연봉도 엄청나게 받고요. 근데 그들의 95%가 그냥 SCHD라는 ETF 하나 사서 10년 묻어둔 것보다 성과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와, 이건 진짜 쉽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만약 청취자분이 그냥 SCHD에 10년 이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넣어두셨다면요. 네. 이미 미국 최고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위 5% 안에 들은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와, 그냥 사놓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상위 5%라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헤지펀드들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인간 단위로 평가를 받고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엄청납니다. 아,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계속 성과를 보고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뭐 10년, 20년 보고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인 거죠.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잦은 매매를 하게 되죠. 근데 매매를 자주 하면 뭐가 발생할까요? 수수료랑 세금이요. 그렇죠. 거래 수수료, 세금, 그리고 헤지펀드 자체의 높은 운용 보수와 성과 보수. 이런 비용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수익률을 상당히 갉아먹게 됩니다. 아, 개인 투자자는 그런 단기 성과 압박에서는 훨씬 자유롭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사실상 평가 주체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 없이 정말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역설적으로 헤지펀드보다 유리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왜 이 지수 장기 투자가 정답에 가까운 선택인지 그 이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시간을 활용한 복리의 마법이겠죠? 네, 복리 효과. 가장 중요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잖아요. 초기에는 효과가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건 정말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진 개인 투자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아요. 네, 정말 마법이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두 번째 이유로는 비용 문제를 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 이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SPY나 QQQ, SCHD 같은 대표적인 지수 ETF들의 연간 운용 보수가 보통 0.1%에서 0.2% 수준이라고요. 네, SPY가 0.09%, QQQ가 0.2%, SCHD가 0.06%,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와, 0.06%도 있네요. 정말 저렴하네요. 헤지펀드 수수료가 보통 2% 운용 보수에 20% 성과 보수, 2&20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장기 투자에서는 이 자간 비용 차이가 나중에 정말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1년에 1, 2%씩 비용으로 더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이면 그게 다 얼마겠어요. 그러네요. 복리 효과를 비용이 다 깎아먹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수 ETF는 역사적으로 상위 5% 안에 드는 성과를 냈던 전략을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건 정말 개인 투자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혜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유로는 분산 투자 효과를 꼽을 수 있겠네요. 네, 분산 효과. 이것도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ETF들은 기본적으로 수십 개, 많게는 10여 개의 기업에 자동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SPY만 해도 500개 기업이고요. 그렇죠. 최소 100개 이상의 우량 기업의 분산 투자가 되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어떤 한두 개 기업에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터져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전체 내 투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그 예측 불가능한 위험,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CEO 리스크라든지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위험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개별 종목의 큰 변동성을 겪다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패닉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공포를 느끼면 일단 피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지수 ETF는 변동성 자체가 개별 종목보다 훨씬 적고 또 여러 종목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런 패닉셀의 유혹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장기 투자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이건 약간 다른 관점인데 시간 절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절약. 이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 개별 종목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부해야 하잖아요. 재무제표도 봐야 하고 산업 동향도 분석해야 하고 경쟁사도 체크해야 하고. 네,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분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수 ETF에 투자하면 사실상 이런 종목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거의 다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미국 경제 전체 혹은 특정 섹터 전체의 성장을 믿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 분석은 이미 ETF 운용사나 지수 산출 기관에서 다 해주는 셈이죠. 그러면 그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바로 본업에 더 집중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쓸 수 있겠죠. 특히 본업에 집중해서 소득 자체를 늘리고 그 늘어난 소득으로 꾸준히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리네요. 어설프게 종목 분석한다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값을 높여서 투자할 돈을 더 버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통계적으로 검증된 상위 5%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와, 정리해보니 정말 장점이 많네요. 복리의 마법, 낮은 비용, 분산 효과, 시간 절약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뭔가 또 다른 측면이 있나요? 현실에서는 이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바로 심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심리적 장벽이요? 네. 솔직히 매일같이 뉴스 보면 어떤 코인은 하루에 50% 올랐다더라. 어떤 바이오주는 임상 성공해서 3배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소식 들으면 귀가 솔깃하죠.
나도 저런 거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단기 급등 종목들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지수 투자가 너무 느리고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연 10% 수익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맞아요. 옆집 철수는 뭘 사서 대박 났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런 비교 심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의 유혹을 느끼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잠깐만 들어가서 한 20%만 먹고 나오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잦은 매매를 시작하면 결국 아까 말했던 헤지 펀드들이 겪는 문제, 즉 높은 비용과 타이밍 예측의 어려움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냥 꾸준히 지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보다 못한 성과를 내게 되죠. 결국 그 유혹을 참고 복리의 마법이라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을 믿고 묵묵히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것,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복리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꾸준함과 인내심이 핵심이네요. 네. 하지만 자료와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꾸준한 지수장기 투자가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또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자산 증식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쉬워 보이는 전략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강력하게 검증되었고 심지어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들도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해지펀드의 95%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잠재력, 또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복리 효과, 거의 공짜에 가까운 낮은 비용, 심리적 안정을 주는 분산 투자 효과,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까지.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임이 분명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최종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과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분들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시간이 정말 개인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을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며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 외에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 네. 예를 들면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더 공부를 해서 금융 이해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본업 역량을 키워서 투자 시드머니를 더 확보한다든지 단순히 존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나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 점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보낸다고 복리가 저절로 최대치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